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미 심전도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ST, T웨이브 변화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요. 스테미에서 어떤 혈관이 막혔는지 구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전도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미에서 어떤 혈관이 막혔는지를 구분하려면 리시프로칼 체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같은 혈관에서 막힌 부위가 프록시말인지 디스탈인지 감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이기보다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브레인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한번 이해하고 나면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허혈성 심질환의 심전도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ST 디프레션이 관찰되면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면 에피카디알 이스케미아다. 또 허혈성 변화 초기에는 톨 T웨이브가 관찰되고 시간이 지나면 T웨이브 인버전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일단 이것부터 먼저 외우세요. 이 다음에는 한 5분 정도 왜 이런 변화를 보이는지 이유를 설명할 텐데요. 이유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 사항은 꼭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장 근육의 탈분극은 엔도카디움에서 에피카디움 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양이온이 심전도를 기록하는 전극으로 향하기 때문에 알파가 생깁니다. 재분극은 에피카디움에서 엔도카디움 쪽으로 향합니다. 이때는 음이온이 전극에서 멀어지면서 T파가 생깁니다. 따라서 내막의 심근세포는 탈분극이 먼저 되지만 재분극은 외막보다 늦고 외막 심근세포는 탈분극은 내막보다 느리지만 재분극은 조금 빠릅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색은 내막의 활동 전이를, 빨간색은 외막의 활동 전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합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탈분극할 때 전위차가 QRS이고 재분극할 때 전위차가 T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QRS파와 T파는 심내막 쪽 심근과 외막 쪽 심근의 활동전이 진행의 시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케미아가 있을 때 활동전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활동전이 그림에서 검정색 선은 노멀 티슈를, 빨간색 선은 이스케믹 티슈를 나타냅니다. 정상 심근 세포는 다이아스톨일 때 내부가 외부보다 90mV 정도 낮은 전위차를 갖고 있고 시스톨이 되면 양이온이 세포 내부로 밀려 들어오면서 전위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케믹 티슈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먼저 다이아스톨 때는 이스케믹 티슈의 폴라리티가 덜해서, 즉 전위가 더 높아서 이 차이가 마이너스 60mV로 줄어들고, 시스톨 때는 디폴라리제이션이 덜 돼서, 즉 전위가 더 낮아서 정상을 0으로 했을 때 이 차이가 마이너스 15에서 30mV 정도로 낮습니다. 노멀 티슈와 이스케믹 티슈가 인접해 있다고 가정하면 다이아스톨과 시스톨 때 두 부위 간의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즉 다이아스톨 때는 허혈 부위의 전위가 높으니까 이스케믹 티슈에서 노멀 티슈 쪽으로, 시스톨 때는 정상 부위의 전위가 높으니까 노멀 티슈에서 이스케믹 티슈 쪽으로 벡터 값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좀 복잡하죠? 자, 이해가 될 듯 말 듯 할 때 조금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가 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스톨 때, 이때는 이스케믹 티슈의 전위가 높으니까 내막에서 외막으로 향하면서 베이스라인이 업워드 시프트 됩니다. 한편 시스톨 때는 노멀 티슈의 전위가 높으니까 외막에서 내막으로 향하면서 베이스라인이 다운워드 시프트 됩니다. 이걸 합하면 여기 빨간색 심전도처럼 ST 디프레션이 관찰되는 겁니다. 아래쪽 그림은 서브 에피카디알 이스케미아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서브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서 ST는 올라갑니다. 스테이블 엔진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지만 코로너리 플로우가 있어서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 즉 ST 디프레션이 관찰되고, 스테미는 토탈 오클루전이기 때문에 코로너리 플로우가 완전히 없어서 에피카디알 이스케미아, 즉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됩니다.
응급실에서 ST 엘리베이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T웨이브 폴라리티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머리가 더 아파질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정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앞에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는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외우세요. 첫 번째, 톨T는 하이퍼 어큐트 이스케미아다. 두 번째, ST 엘리베이션은 에피카디얼 이스케미아고, 세 번째, ST 디프레션은 엔도카디얼 이스케미아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 아픈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 실제 예를 한번 봅시다. 이건 67세 남자고 2시간 전부터 지속된 흉통으로 왔습니다. 12년 전에 PCI를 받았고 최근 약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뭐 히스토리만 들어도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를 의심할 수 있겠죠. 이건 내원 당시 심전도입니다. 맥박이 조금 빠릅니다. 100회가 넘는 것 같네요. P랑 QRS는 1대1로 대응되고 따라서 리듬은 사이너스 테키카디아입니다. 흉통이 있으니까 ST 세그멘트와 T 웨이브를 잘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상 소견을 발견하셨나요? 다음은 응급처치 후의 심전도입니다. 아스피린이랑 나이트레이트 뭐 이런 약물을 투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달라진 것을 알아채셨는지요? 자, 처음 심전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상 소견이 보이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대로 프리코디알 리드에 ST 디프레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통이 가라앉으면서 ST가 정상된 것을 조금 전에 보았지요. 이 환자의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입니다. LAD에 심한 협착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흉통이 있을 때 ST 체인지를 보이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증례는 62세 남자이고 30분 전부터 흉통이 있어서 내원하였습니다.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 중입니다. 심전도를 보시면 맥박은 50에서 60회 정도이고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ST와 T 웨이브에서 어떤 이상 소견이 보이나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1시간 후의 심전도입니다. 아마 카디악 엔자임 등 기본 검사를 하고 흉통이 있으니까 심전도를 팔로우업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V1부터 V4까지 ST가 뚜렷하게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템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심전도로 다시 돌아가 보죠. 어떤가요? 다시 잘 보시고, 네,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같은 리드의 T 웨이브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처음에 닥쳤을 때는 모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흉통 발생 직후에 내원하게 되면 ST 체인지가 뚜렷하지 않아서 스테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흉통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심전도 검사를 반복해 봐야 됩니다. 이 환자는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하였고 LAD에 토탈 어클루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톨T가 관찰되는 몇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노멀 베리언트를 먼저 보시면 T 웨이브를 반으로 갈라보았을 때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가운데의 T 웨이브는 하이퍼 어큐트 이스케미아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T 웨이브는 비교적 넓고 좌우가 대칭적입니다. 제일 왼쪽 하이퍼캘리미아는 좌우가 대칭적이면서 T파의 폭이 매우 좁고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I의 로컬리제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장 혈관은 크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왼쪽이 두 가닥으로 left anterior descending, 그다음에 left circumflex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오른쪽이 right coronary artery입니다. MI라고 하면 보통 이 셋 중 하나가 막히는 겁니다. 물론 두 개 이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예외로 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 MI를 크게 anterior wall, inferior wall, lateral wall, septum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anterior wall과 septal wall은 보통 LAD가 막힐 때 동반되고 lateral wall은 left circumflex, inferior wall은 right coronary가 막혀서 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 표시한 바와 같이 심전도 유도가 있는 위치를 그룹핑해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리드 V1부터 V4에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엔테로셉탈 MI,
리드 1, AVL, V5, 6의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lateral wall MI, 리드 2, 3, AVF의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inferior wall MI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reciprocal change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관동맥 분지에 따라 특정 부위 근육이 손상을 입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이 생기는데 심근경색이 온 부위에 인접한 유도는 ST 엘리베이션을 나타내고 반대편의 유도는 ST 디프레션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일렉트로드 A는 심근경색 부위에 인접하고 있으니까 ST가 올라가고 일렉트로드 B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ST가 내려가는 겁니다. ST가 올라가는 정도는 심근 손상에 비례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T가 많이 올라가는 심전도는 마치 비석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툼스토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reciprocal change를 잘 관찰하면 관동맥 차단 부위가 그 혈관 내에서 근위부인지 원위부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의 모식도는 LAD 프록시말 어클루전입니다. 프록시말. 이렇게 되면 엔티리어 월과 septal 월이 거의 다 손상을 입고 인피리어 월만 남죠. 그러면 그 인피리어 월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벡터가 남습니다. 따라서 reciprocal change는 inferior lead인 lead 2, 3, AVF에서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LAD의 mid occlusion입니다. mid. 이렇게 되면 그 프록시말 쪽에 있는 septal 브랜치와 일부 프록시말의 라테랄 방향으로 향하는 브랜치가 세이브돼서 그쪽 심근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심장의 위쪽, 즉 심근의 기저부, 베이스에서 심천부, 에이펙스 쪽으로 향하는 그 벡터가 남아 있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벡터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이제 inferior lead의 reciprocal change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심전도 예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그 V1에서 V4까지 ST가 다 올라갔죠. 일단 엔테로셉탈 월 MI입니다. 그런데 V5, 6와 리드 1, AVL도 ST가 올라갔습니다. 라테랄 월까지 침범했네요. 이것만 봐도 LAD의 근위부가 막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테랄로 나가는 다이아고널 브랜치가 아마 다 막혔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인피리어 월에서 위로 올라가는 벡터만 있기 때문에 inferior lead인 2, 3 AVF에서 reciprocal change, 즉 ST 디프레션이 아주 뚜렷이 관찰됩니다. 자, 이 환자의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 소견을 보면 LAD 프록시말 어클루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환자는 보시면 자, 이 심전도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V1에서 V4까지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는데 이번에는 리드 2, 3, AVF의 ST 디프레션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보시면 다이아고널 브랜치와 septal 브랜치가 분지된 뒤쪽 혈관이 막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nferior wall MR에서 RCA가 막혔는지 left circumflex가 막혔는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inferior wall 쪽의 blood supply는 posterior descending artery가 담당하는데 이 PDA라고 하는 혈관은 대부분 RCA에서 분지되지만 드물게 left circumflex가 분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CA에서 분지되면 inferior wall 중에서도 아무래도 우측을 침범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되고요. 이때 벡터의 축은 리드 3와 더 평행하게 되고 따라서 ST는 리드 3가 리드 2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레프트 서컴플렉스가 막히면 좌측을 더 많이 침범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벡터의 축은 리드 2와 더 평행하게 되고 ST는 리드 2가 리드 3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심전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ST 체인지를 보시면 리드 2, 3 AVF에 ST가 다 올라갔죠. 그런데 리드 2보다 3의 ST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RCA 임팍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드 1, AVL, 그리고 V1에서 3까지의 ST가 내려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right inferior wall의 반대편, 그러니까 anterior wall과 lateral wall의 reciprocal change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심전도의 ST 체인지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2, 3 AVF에서 ST가 상승한 것이 관찰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리드 2가 3보다 높습니다. 또한 리드 1 그리고 V3에서 6의 ST도 올라갔죠. 엔테로 라테랄 쪽에 이스케믹 인저리도 같이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프트 서컴플렉스 어클루전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레프트 서컴플렉스가 도미넌트 아터리로 하벽까지 블러드 서플라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편의 노멀 티슈는 어디일까요? 우심실의 전벽과 측벽 정도가 될 텐데요. 잘 보시면 AVR과 V1에 리시프로컬 체인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CA MI에서 폐쇄 부위가 근위 부위인지 원위 부위인지 판단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RCA는 우측 에이트리오 벤트리큘라 그루브를 따라 돌다가 직각 방향으로 라이트 벤트리큘라 브랜치를 냅니다. 막힌 부위가 이보다 근위 부위면 우심실에도 이스케믹 인저리를 줍니다. 이보다 원위 부위에서 폐색이 발생하면 하벽에만 이스케믹 인저리를 주겠죠. 우심실에 이스케믹 인저리가 왔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우측 유도를 찍는 것입니다. 우측 유도는 그림과 같이 흉부 유도를 붙입니다. V1과 V2는 서로 바꿔서 붙이고 V3부터는 왼쪽에 붙인 거에 거울상으로 반대편으로 차례로 붙입니다. 심전도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리드 2, 3 AVF의 ST 엘리베이션이 관찰되는 인피리어 월 MI입니다. 리드 3가 2보다 ST가 더 높고 리드 1과 AVL의 리시프로컬 체인지를 나타내므로 RCA 어클루전이죠. 이 환자에서 우측 흉부 유도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1과 V2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같은 모양입니다. V3R부터 V6R까지 ST가 상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라이트 벤트리클에도 인파기 온 것을 의미합니다. 즉 RCA의 프록시멀 어클루전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RV 브랜치가 나간 뒤쪽에 어클루전이 있다면 V4R은 ST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피리어 MI에서는 우측 유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관동맥에 어떤 부위에 폐색이 왔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심전도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템이라 하더라도 플로우가 전혀 없느냐, 조금이라도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언더라잉으로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도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MI에서 발생하는 전도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덕션 시스템의 블러드 서플라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RCA는 보통 근위부에서 SA 노드로 가는 분지를 내고 뒤쪽에서는 AV 노드와 히스의 프록시멀 파트로 가는 분지를 냅니다. LAD의 근위부는 히스 번들의 디스탈 파트로 가는 분지를 내고 LAD의 원위부는 레프트 엔티리어 파시클, 라이트 번들로 가는 분지를 냅니다. 레프트 서컴플렉스는 레프트 포스리어 파시클로 가는 분지를 냅니다. AV 노드의 전도 장애는 보통 RCA 인팍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 예후는 양호하고 일주일 이내 회복됩니다. 따라서 영구형 심박동기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V 노드보다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전도 장애는 프록시멀 LAD 어클루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LAD는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엔티리어 파시클로 가는 분지를 내므로 LAD가 막히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바이패스큘러 블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보다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랑 레프트 엔티리어 파시큘러 블록이 합쳐진 바이패스큘러 블록이 더 흔하며 이런 전도 장애는 LAD의 근위부 폐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심전도는 어큐트 MI에서 RBBB랑 레프트 엔티리어 파시큘러 블록이 동반된 증례입니다. 보시면 ST 분절 상승과 함께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 있고요. 레프트 엔티리어 엑시스를 향하는 파시큘러 블록이 같이 관찰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ST 분절 하강은 엔도카디알 이스케미아를, 상승은 에피카디알 이스케미아를 의미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아주 초급성기에는 하이퍼 어큐트 T라고 부르는 톨 T 웨이브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온 부위에 인접한 유도에서는 ST 분절 상승이, 반대편 유도에서는 ST 분절 하강이 관찰되는데 이것을 리시프로컬 체인지라고 합니다. ST 분절 상승과 하강의 벡터를 잘 살펴보면 폐색이 온 관동맥 및 부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테미에서 인프라 히스블럭은 LAD 프록시말 어클루전을 의미하며 예후가 나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 심장의사 장성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거기에 또 다른 심전도 강의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깊이 있는 심전도 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